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사드 배치 관련한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과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빠른 시간 내에 사드 배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다음 반대하는 국민들과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네, 무시하는 처사 맞습니다. 그 사드 배치는 미군이 결정합니다.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조속히 배치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와 협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한미군 측은 지금 대구 외관에 보관 중으로 예상이 되는 사드 발사대 4대에 대해서 언제든지 빠르게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내일 소성리에는 사드 레이더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중에 하나인 전자파 측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리 주민들은 이 기만적인 환경 영향 평가 혹은 레이더 측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미 배치를 하기로 하고 조속히 배치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레이더를 측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반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는 그 최순실이 관여한 어떤 로키드 마틴사와 최순실의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갑자기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분야의 적폐 중의 적폐인 사드를 물리치지는 못할 망정 박근혜가 시작한 사드를 문재인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국민들의 촛불 항쟁으로 유신 적폐를 청산하자라는 목소리가 드높았고 그것에 의해서 박근혜가 퇴진당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국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촛불 민심에 대한 역행이자 촛불 민중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하겠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의를 거스르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근데 이와 함께 또 함께 얘기했던 것,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중국에서 그렇게 반발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또 궁금합니다. 중국은 정말 충실하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강경의 외교부 장관과 왕이 부장이 만났습니다. 이 왕이 부장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에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매우 분명하다. 그리고 한국이 안보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것이 중국의 불안 요소로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겠는지, 그리고 한국 시민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강경하게 계속해서 이 외교적인 자리에서 강경한 외교부 장관을 만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한중 관계 더욱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중국의 경제 보복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2, 4분기에 어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서비스 수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 수지를 보니까 적자폭이 지난해에 2배에 달하는, 이것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쪽에 이렇게 적자가 커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6월에 비교했을 때도 65% 이상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드 보복에 의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3% 깎아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조차 이렇게 경제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미 동맹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고 있는 모양새죠.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 경제 보복으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 외교가 파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우리 민의를 거스르고 계속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그럼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군사적 적폐, 이것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시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화 관련 뉴스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 미국이 대륙간 탄도 발사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이것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는 채 지난 7월 4일과 7월 28일 날 북한의 2차 ICBM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재의 번호는 2371호고요. 이것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수출하고 있는 석탄 품목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수입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과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를 차단하겠다라는 경제 제재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주미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도 높은 유엔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소식은요, 미국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서는 유독 이렇게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또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제재와 압박 과연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수위 높게 정말 미국에 근거한 외교 입장에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으로써 비핵화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제재가 영내 평화와 안정은 물론 관련국들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 3국의 확고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그 유엔 제재가 이번 제재뿐만 아니라 작년 3월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경 봉쇄와도 같은 이런 유엔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의 어떤 무역과 해외 거래를 막아놓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의 각종 핵 전력들을 한반도 인근에 투입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압박, 군사적 제재 혹은 군사적 위협도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대화를 위한 단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시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그 결과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체의 어떤 무장을 계속해서 증강을 시켰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 실험하면서 미국과 대화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위한 단초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8년, 짧게는 지난 8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 외교부 장관들이 이렇게 대화를 위한 단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무엇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도 전략 핵폭격기가 드나들고 항공모함이 드나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정말 답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제재와 압박으로는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8월 들어서면서 더욱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북미 간에는 서로 강한 어조의 말들이 오가면서 이러면 군사적 긴장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8일에는 비원비 저희가 이 수요평화 뉴스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비원비 전략 핵폭격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에 이어서 또 열흘 만에 들어와서 한반도 상공을 또 날다가 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 영공에서 자위대 전투기와 연합작전을 펼친 후에 우리 영공에서 공군 전투기 F-15K와 훈련 후 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점점 더 이렇게 군사적 행위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많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말에 8월 21일부터 한미연합 전쟁연습,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저는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로 전개할 것을 요청하고 사드 무기를 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이 모습은 대단히 어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이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매우 대결적이고 무모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21일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이 어떠한 규모나 어떠한 전력들이 들어와서 진행될 것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한국은 최근에 이른바 참수부대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부대 창설을 연내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키리조벌 군사훈련 때에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은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한미 간의 어떤 전쟁 연습 혹은 전쟁 상황을 가정한 이 연습들이 전면전이 아니라 조그마한 국지전에도 증원 훈련을 하는 것, 한미 간의 어떤 전쟁을 작은 국지전에도 그 국지전이 예를 들면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우 세밀하게 하고 있는 전쟁 훈련을, 전쟁 연습을 또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수많은 무기들과 이 이라크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인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데요. 이러한 군사훈련이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하늘과 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어떤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봤을 때도 90년대에 북미 간의 핵실험 중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에도 미국이 팀 스피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두 나라가 협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인 거죠.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중단을 서로가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매우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런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더욱더 높여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21일부터 진행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더욱 높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 함께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훈련은 21일부터 진행되지만 이미 한반도 상공에 전략 핵폭격기가 날아다니는 것, 이미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우리 국민들 평화와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목소리 더욱더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조속한 사드 배치를 도대체 정부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8월 21일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그 주에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제일 많습니다. 2006년인가요? 평택에 미군 기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군대가 와서 체포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시금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화는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